네, 안녕하세요. 덕다이버의 안영찬. 네, 한승우. 정동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까지는 이제 고등학교 생활과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했으면 이번에는 대학 시절로 좀 넘어가서 나는 궁금한 게, 수능을 안 봐서 비교를 못 하겠구나. 어때? 거기에서 어떤 한국인의 그런 어떤 지능과 성향을 가지고 SAT를 본다는 게, 난 내 친구들이 뭐 대덕고 다니던 친구들이 유학 가서 생각보다 대학을 잘 가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 말로만 듣던 이 한국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한국에서 열심히 하는 정도로 가면은 거기서는 꽤 잘 간다라는 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 실제 어때? 한국인들이 특별하게 잘하지는 않아. 아,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어떤 뭐 인종이나 내셔널리티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한국만의 공부하는 방법이 있잖아. 정말 무식하게 공부하는 방법. 그게 좋은 거야. 그게 먹혀.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 그렇죠. 이게 한국에서의 어떤 학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게 비춰지기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최적화가 되고 최적화가 돼서 이 시스템이 나온 거야. 잠깐만, 근데 이제 그 마케팅 요소로 뭐 창의력을 기른다. 아니 그거는 진짜 마케팅이야. 마케팅이야, 확실히 이건? 그런 거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몰라 이제 뭐 대학교 가서 어떤 한국에서 얘기하는 어떤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더 그런 데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우선 대학을 가려고 하면 점수가 나와야 되고 그쪽에서 점수를 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하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방식이 은근히 잘 먹힌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말 하루 종일 공부해가지고 뭐 순위권 안에 들었던 친구들은 미국 가서 똑같이 그렇게 공부하면은 탑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웬만큼 정말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법을,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법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결국에는 지식을 자기가 습득을 해야 되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하는 법을 알기만 하면은 미국에서도 잘한다. 그러면은 그게 또 얘기하면은 대학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는 입시까지는 잘하는데 대학 가서 애들이 엉망이 된다. 공부를 못한다라는 게 어떤 미국 애들의 그 공부 스타일이 자체가 다른 거야? 아니면 편견이야? 뭐 한국과 미국의 대학교에 대해서 거기서 공부하는 방식이나 거기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네 표현으로는 최적화된 교육 방법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보니 애들이 창의력이 없더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 난 애들은 창의력이 엄청난 것 같아. 애들 자체는 그러니까 난 뭐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생까지도 창의력은 엄청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 다음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뭐 대학 가서도 뭐 계속 면접에 통과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공부 계속 시키고 있으면은 거기로는 되게 똑똑할 수 있겠지만 그게 창의력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럼 미국에서도 이제 학점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관리를 하나? 엄청 관리하지.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뭐 기본 이상은 다 하려고 하지. 기본 이상은 다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뭐 좀 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유라든지 환경이 되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정말 취업만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잘 살아서 그럴지도 몰라. 미국에서는 취업에 그렇게 목마르지 않아도 되고 옆에서 보는 어떤 시각, 뭐 직업에 대한 시각 같은 것도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스트릭하지도 않고 그런 점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대학을 이렇게끔 바꾼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럼 너는 이제 그 앱 개발은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시작하게 된 거야? 대학교에서 난 대학교를 가서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대학교 가서 놀기 시작했지. 엄청나게 놀았지. 미국도 그래? 미국에도 엄청 놀았지. 그럼 걔네도 똑같아?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빡세게 하고 SAT 잘 보고 대학 가서 좀 한 1, 2년 놀고 그래?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묶어두다가 푸는 게 아니라서 그냥 우리나라처럼 미친 듯이 놀지는 않는데 거기도 이제 대학교 되면 중요한 건 이제 부모와 떨어져 있다. 왜냐면은 대부분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전국에 다 펼쳐져 있고 전국에 다 펼쳐져 있는 게 뭐 차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다들 거기서 기숙사에서 생활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뭐 부모의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지.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놀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는 거지. 나는 그 얘기 들은 것 같아. 대학 유학 가서 잘 적응 못하는 애들을 좀 몇 명 보면 뭐 약간 좀 이제 집도 잘 살고 여유는 분명히 있는데 가서 좀 방황하면서 막 이제 약하고 술 여자 그게 되게 생각보다 좀 많다고 나는
들었던 적도 있어. 근데 아니 그게 학풍의 차이가 있는 건가? 우선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나게 부자들이 가는 학교가 아니야. 주립대학교고 그리고 또 정말 뭐 도시에 있는 대학도 아니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렇게 방탕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학생들 중에는 또 모두 다 공부를 하려고 여러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서 보통 그런 친구들이 많이 방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 되게 미국에서 이거 좀 포괄적일 수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했더니 좋은 거는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얘기를 들었을 때 미국에 가기 잘하긴 했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기 잘하긴 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포인트가 있어? 우선은 뭐 그냥 개개인적인 입장으로서 대학 생활은 한국이 더 재밌는 것 같아. 놀 것도 많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너무나 자유스럽고 그런데 이제 학교 시스템 같은 거는 이제 미국이 훨씬 더 낫지. 거기에 있는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정말 텍스트북에 나올 만한 그런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커리큘럼 같은 것들도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난 좋다라고 생각을 해.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진짜 좋은 학교에서는 뭐 지금 내가 배웠던 그 수준 이상의 것을 배우는 걸로도 알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 1년에 얼마 정도 했어 거기? 거의 1년에 한 학기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학비였고 이제 1,000만 원 정도라 하더라도 뭐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훨씬 더 많지. 거의 2배가 더 넘어가지. 2천 한 학기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학비로 아니면 생활비까지? 까지 하면 그렇게 2배 이상 한 넘어가지. 2천 정도. 그럼 한국도 한 공대는 컴퓨터 쪽은 조금 공대는 기본적으로 비싸 문과보다. 그치. 그래서 한 나 때만 해도 15년 전에 입학금 해서 한 480 냈던 것 같아. 나도 한 500? 한 2배 정도 되는구나. 근데 싼 편이야. 말했듯이 주립학교라 국립학교라 가지고 싼 편이고 진짜 비싼 데는 뭐 학비만 뭐 4천만 원 가는 데도 있고. 학비만 한 학기에. 그러면은 뭔가 나는 그 미국 교육에 대한 약간의 환상 그런 게 있는데 뭔가 그 주입식 교육 이전에 사람으로서 아니면은 뭔가 그 더 교양 같은 게 되게 막 좋은 강의들이 있고 그러면서 애들이 더 시야도 넓어지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취업이 목적인데 미국 교육을 막 받고 나면 좀 더 자유스럽다던가 좀 더 열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뭔가 좀 더 전인적인 인격체가 되기 위한 어려운 말이다. 교육들을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시야가 좀 더 많이 더 튀어진다. 우선 비교하기 어려워. 한국 대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비교하기 어렵고 할 수 있는 말은 우선은 이제 뭐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이제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은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사람들 볼 수 있고 영어를 한다는 게 엄청나게 큰 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정보들은 다 미국에서 시작하거든. 그런 데서 정말 네이티브하게 뭐 한국어로 적혀 있는 문서가 있고 영어로 적혀 있는 문서가 있으면 영어를 읽고 그럴 정도로 좀 더 영어가 그 이유는 영어가 편하기도 했었지만 영어가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아무리 번역을 잘했다 하더라도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하나도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는 결국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거나 그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 왜냐면은 모든 정보가 다 영어로 된 데서 시작을 하고 이게 붐이 불면 그때 뭔가 우리나라로 수입돼서 거기서 이제 번역이 일어나면서 뒤늦게 붐이 불기 때문에 왜냐면 뭐 앱 같은 것도 미국 거 빨리 뺏겨와가지고 하면 여기서 성공하잖아. 근데 그런 게 다 영어를 잘하면 일단은 가능할 수 있는 일들. 그거는 진짜 큰 것 같아. 아니 그럼 너는 앱 개발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미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 정말 학점이 너무 안 나오는 거야. 3점, 정말 2점 막 이런 식으로 왜? 나오기 시작하니까 공부를 못 따라가서? 안 해서. 마인드는 한국 사람이었다. 놀아야 된다. 너 열심히 노느냐고 안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이게 내가 어려서부터 변하지 않았어. 나는 진짜 컴퓨터를 해야 되겠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변하지 않았는데 그때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물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랬어. 놀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거야? 내가 못한다 이런 느낌. 그렇지. 내가 정말 못할까?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잘했거든. 참 웃긴 거지. 이제 예전에는 너무 쉽게 잘했는데 대학 수준의 레벨로 오니까 이건 정말 공부를 해야지만 따라갈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정말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차피 병역도 해결을 해야 됐었으니까 병역 특례 업체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거야. 그 얘네들이랑 경쟁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야? 한국 대학교에서도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컴퓨터 쪽으로 가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가면은 맨 처음에 수업을 한 개를 듣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이게 안 맞다.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적성이랑 소질이랑 이게 굉장히 많이 개발 중에 들어가는데 정말 첫 수업을 듣고 아 이건 정말 아니다 라고 딴 데로 빨리 바꾸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런 게 하나 있고 나는 그거는 문제가 없었지. 근데 그 두 번째로 꼭 이 학교 안에 이런 천재 같은 애들이 한 명씩 있어. 맞아. 맞아. 교수가 묻지도 않은 거 쓸데없는 걸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이미 뭐 숙제를 다 해와서 교수가 야 너는 이제 숙제 안 해가도 돼. 너 알아서 따로 어사이먼트를 줄게.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야. 그런 애들을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나도 진짜 완전 공감하는 게 그치. 나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 특히 공대 공부가 다 약간 안드로메다잖아. 그 그치, 인터넷에 막 그치. 외계인이 하고 있는 짤방 있는 것처럼. 그래서 듣고 있으면 나는 모르겠어 일단. 그래도 꾸역꾸역 다 듣고 뭔가 몰라도 필기하고 도서관 와서 공부하면서 소화를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이해하고 질문을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치. 뭐 나도 열심히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둘이 너무 다르니까 내가 여기서 경쟁해서는 진짜 와 승산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긴 했어. 그치. 근데 약간 너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좀 그런 애들은 또 그런 애들이 가는 코스가 있는 거고 사실 또 나 같은 사람은 또 이쪽이랑 다른 경쟁을 하는 부류거든. 따라가려고 할 필요는 없어.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는 그거를 좀 되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 그치. 나도 어떻게 보면 공대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에서 이게 처음 하면서 좀 느꼈던 것 중 하나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는 진짜 막 이론이라 이런 거를 모르니까 그냥 다 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다른 애 잘하는 애들 진짜 막 이해를 하면서 그걸 다 풀어내더라고. 그래서 그걸 풀어내더라고 머릿속으로. 그래서 이게 암기력으로 때우는 거랑 차이가 있더라고. 한번 그런 코딩을 그냥 외워서 푸는 거랑 논리를 가지고 푸는 거랑 이거는 진짜 그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이거 진짜 하나 3부작으로 만들 수 있는 얘기지. 여태까지 겪어왔던 그 힘듦들, 아픔들. 우리 다 겪었구나. 첫째가 아닐 때. 우리 자꾸 그러니까 우리 다 유튜브하잖아. 하여튼 그렇게 그런 애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잘했다고 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괴감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뭐 학업에 관심이 더 떨어졌을지도 몰라.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근데 그러면서 왜 어떻게 처음으로 앱을 접하게 된 거야 그러면? 뭐 사실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영어권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구글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약간 반골기질이 있어서 애플이 너무나 좋고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구글을 하고 싶은 거야. 애플이 워낙 핫하고 막 멋있고 수상하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굳이 이 안드로이드를 하겠다라는 회사들을 자꾸 찾아가지고 그게 대구에 있더라고. 그래서 대구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앱 개발을 하게 되었고. 병특을 거기서 한 거야? 병특을 대구에서? 와. 대구에서 거의 경북대학교에 있는 근처에서 하게 되었고 좋았던 것 같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그걸 느낀 거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배우는 속도보다 이제 영어를 보고 우리나라에는 자료가 많이 없을 테니까 거기서 많이 배워서 하니까 생각보다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붙어서 이것저것 개발하게 돼. 처음에 그러면 코드 공부 중에 자바부터 한 거야?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자바를 했어. 자바하고. 학교에서 학교마다 좀 배우는 언어들이 다 다른데 우리 학교는 그 시기에는 자바를 했어요. 자바를 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로 연결하기도 쉽기도 했고. 그 프론트부터 했어? 백부터 했어? 약간 프레임워크라는 걸 했는데 앱도 아니고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제 앱의 좀 더 아래 단계지. 예를 들어 원래 처음에 했었던 거는 삼성에서 뭐 미국으로 수출할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고치는. 왜냐면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뭐 좀 더 안드로이드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안드로이드에 대해 잘 알게 되니까 이제 앱을 또 개발하게 되고. 그러면 개발하면서 왜 처음에 왜 도도를 생각하게 된 거야? 그 런처를? 뭐 그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앱을 개발하게 됐고 앱을 개발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유틸리티 앱들이 있었고 유틸리티 앱들 그냥 재밌게 만들기 시작한 게 전부 다였던 것 같아. 그래? 순수한 마음으로. 그때는 참 순수했었지. 정말 밤새면서 했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이제 밤새면서 이제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안 먹고 자고 밤을 와. 했으니까 그렇게 그때는 재밌게 했었지. 그 도돌 런처를 사실 만들기 전에 그게 첫 번째였어? 아니면은 아니 도돌런처는 사실은 내가 다 개발을 했거나 정말 기획을 했다 그런 것다기보다는 그 전에는 도돌 폰 사용량이라고 해가지고 휴대폰 사용량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사실 그게 제일 잘 됐지. 아 뭐 램 사용량, 뭐 이용 시간 뭐 이런 거, 배터리 남는 거 이런 거? 내가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했습니다. 아 통화를 몇 분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였는데 이제 초기에는 뭐 요금제라는 게 굉장히 비쌌고 사람들이 없었던 데이터 요금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부담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 당시에 그 타이밍에 딱 필요했던 앱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서 개발할 기간은 그때는? 이제 정말로 조금 개발하고 올리고 조금 개발하고 올리고 업데이트를 뭐 수십 번 수백 번 했으니까 조금씩 해가지고 오게 된 거지. 아 그럼 디자인도 다 네가 한 거야? 처음에는 그냥 디자인 내가 했고 처음에는 디자인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다 잘 되니까 좀 더 도움을 받아서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서 올리기도 했고. 그러면은 뭐 순수한 마음에 이제 뭐돈 벌어서 하겠다 이런 거는 두 번째였고 뭐 필요하겠다? 우선 내가 필요해서 만든 거고 아 사실은 이제 프레임워크 쪽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앱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야. 왜냐면은 이제 그런 게 문서로 막 정형화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프레임워크 단을 공부를 하고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만들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딴 사람보다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었던 거가 있었죠. 도돌 런처가 첫 번째 만든 거였어? 데뷔작? 그 전에 다 말아먹고? 아니 그 전에 맨 처음 만든 게 제일 잘 됐어. 뭔데? 맨 처음 만든 방송에 말했던 폰 사용. 그게 또 도돌 전이었구나. 사실 그게 제일 잘 돼. 잠깐 우리 끊었다가 다시 또 얘기를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자고. 네, 이제 앱의 세계는 다음 시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